간암 완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책입니다. 늘 침묵하는 장기, 간. 하지만 몸의 어떤 장기보다도 중요한 일을 묵묵히 군자처럼 수행하는 장기가 곧 간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장기인 간의 특징은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침묵한다는 점이다. 살다 보면 때로 침묵하는 게 나은 법도 있지만 간의 침묵만큼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돌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단연 간암이다. 간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간은 갈비뼈의 보호를 받는다. 간은 내장기관 중 가장 큰 장기다. 검붉은 색깔의 간은 큰 만큼 몸에 필요한 혈액의 10%가 저장되어 있다. 간은 가슴과 배 부분을 나누는 횡격막 아래 놓여 있으며 오른쪽 가슴 아래 갈비뼈 안쪽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평소에는 잘 만져지지 않다가 이상이 생겨 부어오르면 갈비뼈 부분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온 간을 만질 수 있다. 간염이나 술 등으로 간에 일시적인 상처가 생겨도 대부분 재생이 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심하게 또는 반복적인 손상을 입으면 결질이 생기면서 표면이 점차 거칠어진다. 마치 자갈밭처럼 우툴두툴해지면서 딱딱해지고 색깔도 원래의 선홍색을 잃고 탁해지는 것이다. 간은 우리 몸이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오뚜기처럼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간 덕분이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간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공급하고 나쁜 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막아주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한다. 거대한 생화학 공장이라 할 수 있다. 간은 영양소를 가공하고 저장한다. 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위와 십이지장에서 소화되어 장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 흡수하기 좋은 작은 단위의 영양소로 바뀌어 간 문맥으로 옮겨진다. 간은 이 영양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어 일부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보내어 사용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의 대부분은 장에서 소화 흡수한 아미노산을 재료로 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알부민과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이 대표적이다. 간이 나빠지면 몸이 붓고 복수가 차는데 이것은 간에서 알부민이 잘 만들어지지 못한 탓이다. 간이 나쁜 사람에게서 피가 잘 멎지 않거나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잘 나는 것도 간이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은 유해 물질과 약물을 해독한다. 음식물이나 약물 등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은 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간으로 간다. 그런데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간이 나쁜 물질을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간은 약물이나 해로운 물질을 완화해 소변이나 쓸개즙을 통해 배설한다. 합성 화학물질이나 술을 섭취할수록 과다하게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면 간세포가 죽게 되며 다량의 술을 습관적으로 장기간 마시거나 약물을 과용하면 간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간이 충분히 해독을 하지 못하면 유해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피로가 쌓이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간은 담즙, 쓸개즙을 생성한다.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 쓸개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효소다. 담즙은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혈액 성분 중 하나인 적혈구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파괴되는데 그 구성 성분 중 일부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로 변하여 담즙을 통해 배출된다.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쿠포, 간에는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쿠포세포가 있다. 간은 장을 통해 흡수되는 피 속에 몰래 따라 들어오는 수많은 나쁜 세균에 대한 강력한 검문소 역할을 하며 쿠포세포는 간으로 들어온 세균을 분해시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쿠포세포 덕분에
간혹 비위생적인 음식을 복용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간이 많이 나쁜 환자에게 여름철 생선, 회와 같은 익히지 않은 음식을 피하도록 하는 이유는 청결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세균이 침입해도 간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 세균이 전신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변화는 나른하고 피곤해진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특별히 무리를 하지 않아도 늘 피곤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는다.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특히 눈과 머리가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는 눈과 머리에 필요한 영양분을 대부분 간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메스껍고 구토가 난다.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를 한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간이 나빠지면 지방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설사가 오래 지속되면 영양 흡수에 어려움이 생겨 영양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 간이 나쁘면 눈 흰자의 부분이 노랗게 변한다. 황달이라고 하는 이 증상은 눈뿐만 아니라 피부도 노랗게 만든다. 눈 흰자 위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을 띠는 색소 때문이다. 빌리루빈은 담즙과 섞여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기면 빌리루빈이 몸 안에 쌓이면서 빌리루빈이 눈의 막에 붙어 흰자위를 노랗게 만들거나 피부를 노랗게 물들인다. 황달이 오래 지속되면 얼굴이 까맣게 변하기도 한다. 피부가 가렵다. 황달이 생길 때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빌리루빈이 피부에 침착되면서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얼굴, 목, 손바닥이 붉어진다. 간은 여러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간이 나빠지면 호르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잉의 호르몬이 혈중에 남아 얼굴, 목 부위에 거미 모양의 반점을 만든다. 또 손바닥이 붉어질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주로 간경변 환자에게 나타난다. 몸이 잘 붓는다. 보통 몸이 부으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간에 이상이 생겨도 몸이 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배에 물이 찬다. 오른쪽 윗배가 아프거나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유 없는 출혈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나거나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면 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대변색이 검다. 간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간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혈액이 식도나 위에 분포된 혈관으로 몰리고 결국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식도뿐만 아니라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관 어디에서든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식도 정맥류 출혈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 소장에 출혈이 일어나면 혈액이 위액과 섞이게 되어 변이 자장면처럼 검은색을 띠게 되지만 출혈량이 많으면 입으로 피를 토할 수도 있고 항문으로 선혈이 나오기도 한다. 2009년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를 보면 간암이 폐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간암은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 알코올성 간경변, 아플라톡신 B1, 대사성 만성 간질환 등이 있다.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본다. A형 간염은 간암의 원인이 아니다. 초기 간암은 증세가 없다. 위암의 경우 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은 암을 제거하고 난 뒤 남은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간 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간 이식 이후에는 면역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 흔하진 않지만 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간암은 주로
폐, 임파선, 뼈 등으로 전이되며 폐로 전이된 경우 기침이나 객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뼈로 전이된 경우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간암의 증상은 간 기능 저하에 따른 것들인데 이는 간 경변의 증상과 비슷하다. 눈의 흰 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 다리 부분이 붓거나 배에 물이 생겨 나타나는 복부 팽만 등을 들 수 있다. 만성 간 질환을 가진 환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통해 간 경변 의로의 진행을 막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간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간은 재생 능력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상처는 스스로 치유한다. 간은 상당 부분을 잘라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크기로 자랄 만큼 뛰어난 재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반복해서 상처를 주면 간 역시 당해내지 못한다. 간을 혹사시키면 재생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만성 염증의 원인이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음으로써 간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 발생 원인의 6에서 70%를 차지한다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10에서 15%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 하지만 C형 간염은 B형 간염에 비해 만성화될 위험성이 더 높다. 수혈이나 주사를 통한 마약 사용, 문신이나 침, 피어싱 같은 비위생적인 의료 시술 등이 주요 전염 경로로 파악되고 있다. 예방 접종으로 감염률이 낮아지고 있는 B형 간염과 달리 C형 간염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B형 바이러스보다 C형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서구 문화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도 C형 간염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생활관리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B형, C형 등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아닌 지방간 질환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30년간의 건강검진 자료를 보면 남녀 모두에게서 비바이러스성 지방간 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만 등의 이유로 생기는 지방간은 단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질병과 연결이 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1차 삼겹살, 2차 곱창, 3차 치킨으로 이어지는 회식 및 외식, 야식 문화가 지방간 발생을 부채질하고 있다. 식생활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라는 기본적인 변화만이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뱃살만 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지나치게 부어버린 간에도 반드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날씬한 간이 곧 건강한 간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주 한 병 정도의 알코올을 10년 이상 매일 섭취할 경우 음주자의 3분의 1 이상이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술을 소주 약 반병 정도에서 음주를 그치는 것이 좋다. 그 이상 마실 경우에는 적어도 2, 3일 정도 쉬어야 한다. 만성 간질환 환자라면 금주는 절대적이다. 그래야 무서운 간질환으로부터 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면 일단 입에 넣고 보자는 사람이 많다. 특히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중년 남성의 경우 주위의 말에 혹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해괴한 음식까지도 부지런히 먹고 마신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음과 과식, 운동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건강 보조식품이나 생약, 홍삼, 미나리, 인진쑥 등의 효능에 대해 물어본다. 솔직히 그 약재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누군가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품은 먹는 사람의 간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약품이나 식품의 성분이 우리 간으로 들어오면 성분 중 나쁜 부분은 모두 간에서 해독되고 좋은 부분만 흡수되어야 하는데,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 간 질환 환자는 건강 보조식품 등에 의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지방, 염분, 당분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 간은 평상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의를 기울여도 간이 건강해질 수 있다. 장시간 술 마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신다면 가볍게 마시고 화가 나서 마시는 술은 금물이다. 과식, 편식을 피하고 가능한 자연산 음식을 즐기자. 인터넷에 넘쳐나는 잘못되고 과장된 의학 정보를 믿고 건강을 과신하지 말자. 간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에게서 듣는 게 가장 좋다. 일에 대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갖자. 약물 과용은 금물이다. 입소문으로 들은 약을 복용하거나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운동, 식생활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